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귀에 굉장히 익숙한 동요죠. 이제 저는 이 수업을 저와 같이 하는 주식 수업 1교시라고 명명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주식 수업하니까 머리 벌써 아프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런 거 싫어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또 이런 말 드리기 그런데 저도 많이 잤어요. 그래서 수업 어려운 거 딱 질색입니다. 제 시각에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풀어볼 거예요. 주식 수업이라는 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반장과 함께하는 주식 수업 1교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1교시는 과연 뭐를 할까요?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절교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쯤 하면 아마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요즘 흐름 보면 참 재밌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코스피하고의 흐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피하고 흐름을 보면요.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절교했나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딱 보셔도 알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 벌고 뭐가 그런 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피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최대한 쉽게 제가 이 제도권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됐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렇게 오랜 경험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요. 이 반장은 어렵게 공부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연 이런 모습이 왜 나올까? 일단 먼저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저도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야, 삼성전자, 그때 오히려 더 대단한 거 느껴요. 영국 이런 데 가면요. 삼성전자 딱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삼송이래요. 네, 삼성. 야, 진짜 대단해요. 진짜 애국심이 막 뿜뿜뿜 나옵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항상 같이 인식을 할까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 대충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이요. 계산하기에 따라 틀린데요. 한 30% 전후. 그래서 요즘은 지금 많이 내려와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따진다면 한 10% 초반대다. 그리고 15%에서 20% 왔다 갔다 한다. 요렇게 하기 때문에 평소 그래도 삼성전자는 한 20에서 30%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2-3명의 몫이 삼성전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이코르 한국이다, 코리아다 이렇게들 인식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대해서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판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산 거 같고 이렇게 하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50% 이상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뭔 소리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우리같이 예를 들어서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이걸 매매 차익이라 그러죠. 우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매매 차익이다. 매매 차익이다. 왜? 매매 차익은 반드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배당을 많이 노려요. 왜? 외국인들은 돈이 너무 많이 커서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반장님, 그러면 조그만 돈으로도 배당받으면 똑같잖아요, 비율은. 그렇죠. 근데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요만한 구슬이 한 바퀴 돌면 요만큼입니다. 이만한 공이 한 바퀴 돌면 똑같지만 이만큼입니다. 이게 비율은 같아도요, 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배당 위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억이란 돈이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100만 원이에요. 한 주당 100만 원. 그럼 우린 이걸 몇 주 살 수 있을까요? 10주 사네요. 근데 만약에 200만 원이에요. 한 주당. 그러면 몇 주 살 수 있을까요? 50주 사네요. 100주. 예, 100주. 예.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수학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100주 50주.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은 똑같이 나와요. 200만 원이라고 배당 더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가 배당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배당을 50주일 때 하고 100주일 때 어떤 게 배당 금액이 더 클까요? 당연히 100주일 때죠. 그럼 외국인들은 어차피 우리같이 이렇게 올랐다 하면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짓 안 한다 그랬어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를 바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죠. 왜?
아니 또 내려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또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다 보면 금액이 크니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엉뚱하게 삼성전자를 여러분 시각, 개인의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팔죠. 내려갑니다. 또 삽니다. 예, 또 사요.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팔아요. 떨어뜨려. 이거에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부해라 이런 게 왜냐면 이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반대로 이용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총알바지 된다는 겁니다. 총알바지 되면 어떻게 돼? 피가 쫙쫙 흘러. 아예 아파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닐까요? 막 이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망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망하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에 이게 너무 많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기업 하나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삼성전자 시총을 얘기했잖아요. 시총이 만약에 뭐 한 20%가 훅 날아가 버려. 큰일 나요, 이거는.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래요. 삼성으로 돼 있는 유명한 기업 하나, 우리 한번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계속 올라가요. 그죠? 예. 전 정부 시절에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 그때 여러분들 상장 폐지 될 뻔한 거 기억하세요? 예. 워낙은 뭐예요? 삼성 에피스인가요? 예, 바이오 에피스인가요? 걔네들 분식회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때 날라갔나요? 안 날렸죠? 왜 그랬을까요? 워낙은 냉정하게 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날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얘를 날리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극심하게 크니까 너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주의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케이 이제 다시 시작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망하라고 고세진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안전장치를 여러분은 이미 확실하게 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예,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요번에도 분기 실적 발표하고 막 이랬는데 예상보다 못 미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삼성전자는요, 아무리 그래도 뭐 아무리 반도체가 안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기본 빵을 해요.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어느 정도 이상에서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안전장치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안정장치 같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 다음엔 제가 흔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걸 뼈무게라 그래요. 예, bone weight. 예, 뼈무게. 왜 그러냐?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고 칠게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다가 했을 때 어때요? 막 사람들 굉장히 먹지를 못하시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피골이 뭐 산적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셔서. 예. 그래도 아무리 많이 빠져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80kg인 분이 그렇게 아팠다 이거야. 그런다고 체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kg대까지 뭐 빠진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밑으로 더 이상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기본적인 뼈는 있어요. 그분의 뼈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까지는 뼈 무게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형주는 이런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뼈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뼈 무게까지 내려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지금 이게 그럼 뼈 무게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뼈 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뼈와 지금 달라붙는 정도 무게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다시 뭐 음식 먹겠네요? 음식 먹고 막 이러면 살이 좀씩 찌겠네요? 그럼 체중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다시 금방 올라오겠네요, 어느 선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날려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한번 삼성전자에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제가 갭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요 갭 부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못 들은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왼편이나 오른편 상단 쪽에 삼성전자 제가 쇼츠한 방송 내용분을 할 겁니다. 그거 눌러서 빨리 보고 오세요. 삼성전자 제가 뭐라 그러던가요? 갭. 특히나 대형주에서 갭은요, 거의 99% 아니면 98% 메꾸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갭을 잘 이용하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갭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그랬죠. 여기도 있네요. 그렇다 그랬죠. 여기도 있다요. 그랬다 그랬죠. 갭이 3개 있다 그랬죠. 갭이 3개. 우리나라는 이 3이라는 숫자하고 되게 많이 친합니다. 저기 물레방아에서 뭐 어떤 청년이 그럴 때 누구라 그래요? 삼돌이라 그러죠. 가위바위보 몇 판 합니까? 3세판 하죠. 그리고 약간 모자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삼식이 같은. 우리 민족은 이 3이라는 숫자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 어쩌면 이게 이거하고도 인연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갭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갭은 매꾸로 시간이 좀씩 걸리더라도 매꾸로 올라간다 그랬죠. 오르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요. 나중에 올라갑니다. 아니 이게 뭐가 무섭냐고. 내려가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왜? 돈 더 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맞나요? 이런 흐름 보이나요? 좋습니다.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어때요? 아까 삼성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까지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되네? 굉장히 이건 어색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워낙 이렇게 어색해? 아닙니다. 이걸 한번 주봉으로 대충 한번 보면요. 뭐 일맥상통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코스피 주봉의 흐름이에요. 삼성전자의 주봉의 흐름입니다. 아주 많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삼성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비슷한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확 나기 시작했죠. 이제 보이시죠?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건 굉장히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죠. 막 두드러기는 거 싫죠. 맞죠? 이걸 우린 어색함이라 그래요. 어색함. 주식에서 어색함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떤 회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잘 이용하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들로 풀어주질 않고 굉장히 어려운,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삼성의 이번에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제가 어렵게 얘기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거 아주 어렵게 다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다 풀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보면 이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뭐 들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이게 누굴 위한 방송입니까? 자기 혼자 만족해가지고 내가 굉장한 얘기를 막 이렇게 섞어서 어렵게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제대로 알아들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의미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을 쉽게 풀어드려야 돼요. 왜? 삼성전자 코스피에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거는 이건 진짜 잘 안 나오는 일입니다. 수업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대략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우리가 보통 시총에서 일반적이다라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거의 일맥상통하게 흘러간다고 보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흐름이 차이가 난다는 이거는 다시 메꾸기 위해서 이제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꽁으로 벌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먹고 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도 뭐였어요? 장가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독신주의라서. 독신주의면 딴 거 사세요. 딴 거. 알았어. 오늘 저 1교시 수업 해봤는데 어때요? 전 어렵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듣고 이거구나. 이래야지 저 혼자 막 어려운 얘기 퍼가 몇이래서 저 펄에서 PBR이 지금 이래 접근해서 외국인들이 34일 만에 무슨 매도를 전환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보단 더 큰 거 맥을 짚고 가보자고요. 이런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주식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짭짤하게 냅니다. 앞으로도 저와 수업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업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딩동댕.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